아시아 쿼터 카드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정 관장이 던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쿠시가 더는 전력의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2월 10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 기업은행이 정 관장을 상대했습니다. 승부는 마지막 세트까지 이어졌지만 정 관장은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며 9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구계의 가장 큰 화두는 경기 결과나 연패 기록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인쿠시의 이름이 출전 선수 명단에서 아예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이날 경기의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자네테가 코트로 돌아왔고 신예 방여름은 다시 한번 잠재력을 폭발시켰으며 마케민 역시 제 몫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인쿠시는 출전 명단에조차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컨디션 관리 차원의 결정이 아닙니다. 감독의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문제도 아니고요. 오로지 팀 전력에 대한 냉철한 분석의 결과일 뿐입니다. 오늘 배구 이슈에서는 2월 10일 경기의 세트별 흐름을 되짚어보며 정 관장이 왜 인쿠시를 엔트리에서 제외하는 강수를 두었는지, 또 인쿠시의 최근 부진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신인 방여름의 등장이 어떻게 아시아 쿼터의 입지를 급격히 위축시키고 있는지, 그 배경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1세트 시작과 동시에 정 관장은 기업은행의 날카로운 서브에 리시브 라인이 무너졌습니다. 초반부터 기업은행이 4대1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서브 공략으로 정 관장의 수비를 뒤흔든 것입니다. 하지만 정 관장 역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방여름의 퀵오픈 공격이 성공하고 박은진의 서브 에이스가 터지면서 점수는 8대9, 한 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기어코 13대13 동점을 만들며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기업은행이 다시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강력한 서브가 연이어 코트에 꽂혔고 정 관장의 리시브는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정민과 빅토리아의 공격이 연달아 성공하고 킹켈라의 서브 득점까지 더해지며 순식간에 17대13으로 달아났습니다. 이어서 빅토리아의 서브 에이스로 점수는 21대14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1세트의 승패는 이 지점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정 관장이 뒤쫓아갔지만 가장 중요했던 고비에서 조직력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세트에서는 역전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가져오는 듯했으나 결국 마지막 2점을 내주며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분명 1세트와는 흐름이 달랐습니다. 방여름의 활약으로 11대11 동점을 이뤘고 최소연의 서브 에이스로 13대13 균형을 맞춘 뒤 자네테의 공격으로 14대13, 마침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연패를 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코트를 감쌌습니다. 그러나 승부처인 20점대에 들어서자 기업은행의 집중력이 더 돋보였습니다. 21대21, 22대22,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지만 클러치 상황에서 빅토리아와 육서영이 해결사로 나서며 세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정 관장으로서는 손에 거의 다 잡았던 세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지막 한 끗이 모자랐습니다. 3세트, 22대22의 팽팽한 상황에서 자네테가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3세트 들어 정 관장은 끈질기게 버텨냈습니다. 11대9, 16대14로 앞서 나갔지만 기업은행 역시 끈질기게 추격해 18대18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접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22대22의 승부처에서 자네테의 오픈 공격과 서브 에이스, 그리고 박은진의 블로킹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마침내 정 관장이 세트를 따냈습니다. 이 순간 지긋지긋한 연패를 오늘 끊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4세트는 정 관장이 경기를 완벽하게 지배했습니다. 세트 초반 최소현의 강력한 서브가 이어지며 점수는 순식간에 6대0까지 벌어졌습니다. 기업은행은 세터와 다른 선수들을 교체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넘어간 기세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대5, 그리고 12대5로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결국 기업은행은 5세트를 준비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고 정 관장은 여유롭게 4세트를 챙기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번 세트는 정 관장의 저력이 돋보인 한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5세트, 13대13의 팽팽한 상황. 모든 것은 마지막 한 점에 걸려 있었습니다. 정 관장이 8대6으로 리드를 잡으며 승기를 잡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의 추격도 매서웠습니다. 9대9 동점에서 킹켈라의 활약으로 12대10으로 기업은행이 앞서갔지만 정 관장도 포기하지 않고 13대13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최정민의 이동 공격과 육서영의 오픈 공격이 터지며 경기는 15대13, 기업은행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정관장은 또다시 마지막 세트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인쿠시의 부진을 보여주는 GS 칼텍스와의 경기를 복귀해보겠습니다. 당시 정관장은 완패를 당했고 인쿠시는 7득점의 공격 성공률 26.92%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범실은 4개로 팀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아시아 쿼터 선수라면 승부처에서 믿을 만한 공격 카드가 되어야 하지만 공격 성공률이 20%대에 머무르고 득점은 7점에 그치면서 팀 내 최다 범실까지 기록한다면 이는 일시적인 부진이 아닌 경쟁력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경기에서 신인 방여름이 13득점을 올리며 분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주포인 자네테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을 때 그 공백을 메워줘야 할 책임은 본래 아시아 쿼터 선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신인 선수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고 정작 아시아 쿼터 선수는 공격력이나 안정감, 어느 쪽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관장이 8연패의 수렁에 빠져 있을 당시의 팀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아시아 쿼터로서 경쟁력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정관장은 명단 제외라는 결정으로 대답을 대신한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7득점이라는 기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아시아 쿼터 제도를 활용하는 목적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공격에서 확실한 한 축을 담당하거나 혹은 수비와 리시브에서 안정감을 더해 팀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쿠시는 최근 경기에서 공격적인 측면을 자신의 장점으로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공격 효율이 눈에 띄게 저조했던 경기가 팬들의 기억에 더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기본적인 수비 안정감마저도 팀의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정관장은 가용할 수 있는 아웃사이드 히터 자원이 풍부한 팀입니다. 이런 치열한 내부 경쟁 속에서 아시아 쿼터 선수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격이든 수비든 자신만의 확실한 무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 인쿠시는 그 확실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2월 10일 감독은 그녀를 출전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감독의 판단을 비난할 사안이 아니라 선수 본인의 현재 기량과 경쟁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면 방여름은 자신만의 확실한 강점을 코트 위에서 증명해냈습니다. 이로 인해 인쿠시가 설 자리는 더욱 빠르게 좁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방여름의 최근 경기력은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전에서 18점, GS 칼텍스를 상대로 13점을 기록했고 2월 10일 IBK 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도 17점을 올리며 맹활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활약은 단순히 득점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비적인 측면, 특히 리시브에서도 기대 이상의 안정감을 보여주며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공사전에서는 리시브 효율 56%를, GS 칼텍스전에서는 29%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29%라는 수치가 아주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할 점은 신인 선수가 공격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수비 부담까지 짊어지는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는 질문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왜 인쿼시를 기용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과연 인쿼시를 기용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명단에서 빠진 배경이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시아 쿼터 선수가 이 정도 경기력이면 팀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수비도 불안한데 왜 기용하냐? 방여름이 17점이나 내는데 도대체 인쿼시가 뛸 자리가 어디 있냐? 명단 제외가 놀라운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결정이 당연한 수순 같다는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상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팬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그녀를 왜 뺐냐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그 결정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쿼시의 최근 경기력에 대한 팬들의 믿음이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녀의 진짜 문제는 기복이 아닌 경쟁력 그 자체에 있습니다. 정관장은 선수층이 두터운 팀입니다. 무섭게 성장하는 방여름은 물론 자밀라가 복귀했고 박혜민과 이선우라는 좋은 카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아시아 쿼터 선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중한 외국인 선수 슬롯을 차지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인쿼시는 최근 경기에서 고작 7득점, 공격 성공률 26.92%, 그리고 결정적인 범실 넷을 기록하며 팬들의 뇌리에 깊은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결국 그녀는 2월 10일자로 로스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물음은 하나입니다. 과연 인쿼시는 다시 찾아올 기회에서 자신이 왜 아시아 쿼터로서 코트를 누벼야 하는지를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만약 이번에도 보여주지 못한다면 방여름의 가파른 성장세에 밀려 그녀의 입지는 생각보다 더 빨리 사라질 것입니다. 배구 이슈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V리그의 핵심적인 경기 소식과 선수들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신속하고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성장하는 데에는 배구팬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